한국 원숭이 두창 첫 사례 확인. 로이터 통신은 우리나라에서 첫 원숭이 두창 환자가 나온 것을 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를 비롯한 일본 매체들과 중국의 신화통신 등의 주요 매체들은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첫 사례 확인에 긴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그 사례가 확인되지 않다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에서 첫 사례가 등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 전체가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6월 중순경 영국 항공승무원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의심 환자 2명 중 1명이 첫 사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질병관리청 역시 국내 첫 확진 사례를 확인하자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 조치와 감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씨름하고 있기에 또 다른 전염병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외국의 사례와 현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미리 알고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들로 우리 스스로 대응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질병관리청의 설명대로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인데요. 2022년 5월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고 미국과 같이 이 병이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였기에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점차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러운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제공하는 원숭이 두창 사례 글로벌 맵을 확인해보면 영국이 793명, 독일이 521명, 스페인 520명, 포르투갈 317명, 프랑스 277명, 캐나다 210명, 네덜란드 167명, 미국 155명, 벨기에 77명, 이탈리아 71명, 스위스 46명, 아일랜드 14명, 덴마크 13명, 이스라엘 13명 이렇게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여기에 한국도 첫 사례가 나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영국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 보건안보국 UKHSA는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남성들이 원숭이 두창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다면서 이들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기본적으로 누구나 이 병에 걸릴 수 있지만 최근 발병 데이터에 따라 남성 간의 성관계를 갖는 네트워크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전염이 이루어졌기에 이런 방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 성병으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성관계 중 밀접 접촉으로 인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발표 내용인데요. 하여 영국 정부는 노출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남성들에게 원숭이 두창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천연두 백신 임바넥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UKHSA의 예방접종 책임자 메리 램지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동성애, 양성애자들에게서 상당한 비율의 사례가 나타났고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전염의 사슬을 끊고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지만 일부에게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확산이 진행 중인 그룹들을 상대로 백신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영국에서 지금까지 거의 800건의 원숭이 두창 확진이 나왔고 이들은 대부분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었으며 현재 과학자들은 10,000명의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WHO 역시 최고 단계의 경보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 매체 더 컨버세이션은 앞으로 예상 가능한 4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첫째로 원숭이 두창은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광범위한 확산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약간 다행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만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22년 5월과 6월에 계속된 바이러스가 기존 네트워크를 넘어 이동하고 있으므로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의무적인 천연두 예방접종이 종료된 것을 감안할 때 50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원숭이 두창이 고위험군과 비면역 커뮤니티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이 풍토병이 될 가능성입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광범위한 동물 숙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완전 박멸은 불가능하고 낮은 전염성으로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며 긴 잠복기와 다양한 증상으로 인해 바이러스 탐지를 피할 수 있기에 원숭이 두창은 이미 오래전부터
퍼져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는 반복되는 대규모 전염병이 되는 것으로 현재의 전염병은 1년의 발병의 첫사례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는 질병이 동물 숙주에서 인간으로 옮겨가는 미래의 동물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다른 원숭이 두창 재발을 예상해야 하고 천연두 백신의 교차 면역이 약해짐에 따라 전염병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원숭이 두창의 돌연변이 가능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으나 더 빠르게 확산되는 변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원숭이 두창의 약 85%의 예방 효과를 가진 백신이 존재하고 현재 모든 사람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하지만 낮은 전염성으로 인하여 대량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아프리카 지역사회를 포함한 가장 위험군의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의 종합 매거진 디 애틀랜틱 역시 바이러스가 새로운 동물 숙주를 찾으면 더 많은 발병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계속 이어지는 동물 숙주 기반 바이러스의 발생을 이번 원숭이 두창과도 연결하면서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 또한 이번 원숭이 두창 유행이 주로 모기나 조류에 의하여 전파되어 사람과 동물의 치명적인 뇌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1937년 우간다의 웨스트 나일 지역에서 발견된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면서 풍토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반대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데일리 메일의 또 다른 기사는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현재 뉴저지 보건국이 첫 번째 사례를 발표하면서 확진자를 집에서 격리하도록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뉴저지 주민들은 원숭이 두창에 감염될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미국 CDC 역시 전염성이 강하지 않아 일반적 감염 위험은 낮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발병 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 알아둬야겠죠. CDC의 발표의 내용을 전하는 폭스뉴스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의 시작은 고열, 두통, 근육통, 요통, 림프 부종, 오한, 피로 등의 증상이며 열이 발생한 후 하루에서 3일 혹은 더 오랜 기간 후 발진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종종 얼굴을 비롯한 신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눈에 드러나는 피부 발진 이전에 독감과 같은 형태의 이상 반응이 나온 다음 여드름이나 물집처럼 보이는 피부 발진이 나타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감염 방식은 체액과 밀접한 피부 접촉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의복 및 침구 같은 물품과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될 수 있지만 사람 대 사람 간의 전염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코로나 초기에 저지른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면서 이번 원숭이 두창에 대한 대응은 꼭 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 비해서는 적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이지만 이는 영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나은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면서 또다시 미흡한 초기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부와 우리 정부 역시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들어맞아 부디 이쯤에서 이번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